부여석승 TV를 찾아와 주시는 도반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올해는 유난히 장마도 길고 그리고 더위도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38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폭염인데도 제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삼척에 있는 준경묘를 찾아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신발도 벗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민망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왕조든 간에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자기네 그 조상들을 갖다가 포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아니면 백성들한테 자기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준경묘 그리고 여기서 한 4km 떨어져 있는 영경묘는 어떻게 보면 이시조선 원초적인 태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은 옛날에는 없던 길인데 이것이 이시조선의 원초적인 태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인정이 되면서 이곳을 아마 길을 뚫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준경묘를 일단은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리고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풍수적인 견해와 함께 역사적인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시죠. 지금이야 이렇게 길이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첩첩 산골 골짜기에 어떻게 알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묘를 썼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참 대단해서 결국은 그 후손이 조선 왕조를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오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오면서도 힘들었는데 그 당시엔 산길로 그 채백을 모시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벌써 바람이 틀리네요. 시원한 바람이 지금 땀을 좀 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경묘, 영경묘 이렇게 그 표지석이 지금 돼 있고요. 삼척 준경묘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여기에 이렇게 쭉 그 안내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경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에 진흥수라고 소개된 곳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진흥수는 이것이 큰 대지일 때 그 기운이 솟구쳐서 이것이 천하명당의 터임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특이하게 진흥수가 있어서 이것을 찾은 분들한테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주네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는 지금 비가 많이 최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울이 다 말라 있습니다. 이곳이 아마 이렇게 물이 좀 귀한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는 참 좋네요. 그래서 저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진흥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은 이곳 준경묘의 그 제사를 모실 때 이것에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놓는 장소 같습니다. 제각인 것 같은데 이 박석이 놓여 있네요. 저쪽 옆에 보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아마 준경묘라는 그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묘비 주변에 다른 게 좀 써있나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깜짝, 저 뭐지? 저 뭐냐? 제가 그쪽으로 접근을 하니까는 갑자기 저 뭐지? 깜짝, 저 무슨,
여기는 참 특이한 그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좀 불경스러웠나? 안 되겠습니다. 얼른 여기를 가야지 떠나야지. 죄송합니다. 준경 어르신. 제가 결례를 범했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도로처럼 사람들이 올라가는 흔적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지형이라면은 상당히 큰 혈처가 되겠고요. 인위적인 지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여기 혈처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요. 이것이 아마 왕릉이었다면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주 영릉을 봤을 때 세종대왕릉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큰 국세를 갖다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그러한 커다란 지금 용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라 서학동 고분군에서 봤었던 코끼리의 그 어떤 등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서도 느끼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그러한 그 용맥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만일 정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이 용맥자락의 그 기운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지만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맥이 흘러내려온 곳에 이것이 이렇게 준경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용맥에서부터 힘차게 내려온 그 기운이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준경묘에 혀를 맺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풍수사들이 이곳에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 각자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처가 아니다. 어떤 분은 인위적인 인작이다. 즉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다.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단장형 미인이라고. 보기 이쁘면은 그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얘기가 있듯이 현재 보이는 것은 소박하면서도 나름대로 뭔가 그 기상이 펼쳐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뒷걸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용맥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국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풍수적인 소견을 여러 가지를 접근을 해봤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기적인 풍수가 가장 저한테는 그나마 맞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어떤 산소를 가건 간에 이기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앞에 보이시지만은 우백꽃 차락에 저 불뚝 솟아있는 산과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비켜나면 좌청룡 쪽에 또 내려온 그 용맥 이러한 것들이 겹겹이 지금 포개져서 제가 아까 걸어 들어왔던 길을 갔다가 이렇게 유유히 흘러나갑니다. 이곳이 제가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은 물이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개울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 한 방울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또 진흥수라는 것이 이렇게 또 그 준경묘 앞에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은 사람의 목을 또 축이게 해주는 것도 고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곳에서는 이곳의 그 풍수를 한번 본격적으로 감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 이쪽에서 용맥자락에서부터 배철을 놓고서 한번 이곳의 기운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조금 내려와서 다시 입수처를 측정을 해봤는데 결국은 크게 경유신 용맥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기풍수에서 얘기를 할 때
좌선 우선의 개념을 따져봤을 적에 일단 이곳이 좌선수의 지형이라면은 왼쪽에는 금국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수국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곳은 약간 목욕용 기운이 있지 않을까, 즉 좌선과 우선이 합쳐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수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합수처가 모기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 그래서 약간 그 목욕용 기운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를 좌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묘의 향은 지금 신좌을향이 됩니다. 신좌을향이면은 정묘향으로서 아주 그 좋은 향법을, 즉 좌선수 지형에서는 아주 좋은 향법을 지금 88향법으로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것을 쓴 분이 뭐 이기풍수를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기풍수 법도에서 보면은 이곳의 그 풍수적인 소견은 현재는 좌선수로서 일단 먼저 백호보다는 그 왼쪽 자락이 감아주고 다시 그 우백호 자락이 두 번째 감아주고 계속 서로 겹겹이 감아주면서 지금 수가 나가는 것이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 당시 뭐 풍수를 알건 모르건 아주 그 자손들한테 큰 그 기운을 줄 수 있는 향법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천리 강산도 일향간에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용맥이 내려와도 향 하나를 잘못 쓰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두타산에서 내려온 그 큰 용맥자락이 이곳에서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그 향도 제대로 된 그 법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산을 다니면서 풍수적인 그 감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자손의 정성이 결국은 조상님들을 그 모시기 위한 자손의 정성이 언젠가는 이렇게 결실을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땅의 기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의 자손이 결국은 조선이라는 큰 나라를 세워서 500년 이상의 그 나라를 갖다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를 세운 그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를 보면은 그 신라 시대에도 많은 그 벼슬들을 했고요. 그리고 가까운 그 조선을 떠나서 그 고려 시대에도 많은 그 무인들의 그 벼슬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 바로 가까운 윗대조상 보면은 이용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려 대장군 홍무위에 있는 대장군을 하셨고, 그리고 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이분은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많이 그 이름을 접했던 이의방, 이고 이런 분들과 형제인데요. 이분들이 무신 정권 초기에 그 집권 세력이었으나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정증부, 경대승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제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이양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양무라는 분이 사실은 이곳 준경무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묻혀 계신 분이 그 이양무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아버지 이양무를 모신 이안사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주에서 그 기생과 그 상관과의 갈등을 놓고 결국은 그 처갓집인 이곳 삼척으로 어떻게 보면 피신을 온 것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1231년도 2년 뒤에 그 아버지 그 이양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산소자리를 결국은 그 백우금관이라는 그러한 그 노 스님한테 얻고서 이곳에다가 이제 채백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경묘 삼척이 씨라는 뭐 주장도 있고 다른 이 씨라고 하는데, 그분도 고려시대 그 상장군이었던 이강재 씨의 그 따님인데 그분은 여기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그 묘를 또 모셨습니다. 이곳이 그 준경묘, 영경묘라는 그
진위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이한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나서 1253년도에 함경도 영흥 덕원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한 670년 정도 사실은 잊혀진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도에 이씨 조선의 이성계 그 윗대 조상의 묘,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 준경묘 그리고 영경묘 이러한 그 묘호를 갖다가 내리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을 개국하면서 어떤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이성계라든지 그 개국 공신 세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성계 윗대 조상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한사라는 분을 목조라고 칭했고요. 그 용비어천가에서, 그리고 그 아드님 이행리를 익조, 그 아드님을 이춘을 도조, 그리고 이성계 아버님을 갖다가 환조 이렇게 해가지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래가지고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아주 그 우러러보게 하는 그러한 그 노래까지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즉 백성들한테 좀 알리고 했던 것이 이곳 그 자손들입니다. 이한사라는 분이 그 아버지 이양무를 이곳에 묘를 쓴 지 약 104년 만에 이성계가 1335년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57세 1392년도에 조선왕조를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수가들은 이곳에 있는 무덤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뭐 황지의 무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던 그 정철이라는 분, 그분은 또 계속 이곳이 맞다 이렇게 이제 뭐 조정의 선조한테 뭐 장계도 보내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한 670년 정도 이렇게 잊혀졌다가 결국은 이곳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국세를 보면은 어떤 풍수사들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우백호 자락과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그 좌청룡 자락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그리고 좌청룡으로 이어진 봉우리가 5개라서 조선왕조가 500년이 수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서 보이는 국세는 참 특이합니다. 좌청룡 우백호의 그 자락이 정말 약간은 살기를 띠면서 이렇게 솟아있다고나 할까요? 상당히 우뚝 솟아있는 그러한 형세고, 이 두 개가 모여서 수구철을 갖다가 안 보이게 꼭꼭 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서 동해로 흘러 내려가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조선 500년 왕조의 창업을 어떻게 보면은 씨를 닦아놓은 그 묘라고 얘기하는 그 준경묘, 그 자손들의 그 정성이 결국은 이렇게 그 조상의 체백을 이곳에 모셔서 새로운 또 왕조의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리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도반님들께서 이곳에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좀 날 덥지 않은 때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이 보통 그 가파르지 않고요. 오늘 올라오면서 땀 부쩍 흘렸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갈 것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꼭대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는 힘도 많이 들고 차량 통행이 되지도 않는 곳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그 비석 옆에 특이한 그 CCTV가 있습니다. 절대 놀라지 마시고, 특히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절대 놀라지 마시고,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보풍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키는 그 산신령님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은 갑자기 호랑이 울음소리와 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는 놀라지 마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오늘 많은 거 가르침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이놈!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야. 아이고, 갑시다.